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택시 자주 이용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급격히 상승한 요금에 대한 부담과 택시들의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주 이용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택시 회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며 법인 택시 운행 대수와 택시 기사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보다 빠르게 몰락 중인 대한민국 택시업계의 분석을 통해 어쩌다 업계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들의 자구책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택시 이용 수요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가파르게 상승한 이용 요금 때문일 겁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 택시 요금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간 기본 요금은 중형 택시 기준으로 1.6km까지 4,800원, 그리고 131m당 100원씩의 거리 요금과 30초당 100원이 올라가는 시간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이 심야 시간으로 가면 더욱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죠. 그래서 가장 요금이 높은 밤 11시에서 새벽 2시에 비교적 장거리를 택시로 이동해 보신 분이라면 정말 헉소리가 나오는 요금이 찍히는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2001년 이후 서울시 기준 택시 요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던 기본 요금이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서울시를 기준으로 우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듯이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 요금도 대부분 서울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택시 이용 수요가 감소한 것을 단순히 급격히 상승한 요금에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시민들의 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부분도 택시 이용을 꺼리게 된 요소인데요. 실제 택시에 대한 비호감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2012년 이후 매년 택시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하기 위한 종합조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발표 버전인 2022년 택시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 법인 택시의 종합 만족도는 81.7점으로 지난 조사보다 0.5점 감소하며 개인 택시보다 만족도의 하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부 항목 중에서는 승객 응대를 하는 기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7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택시 이용 중 시민들이 체감한 운전기사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승차 거부가 2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난폭운전, 불친절, 불필요한 잡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밌는 건 해당 조사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 422명을 대상으로 택시 서비스 및 직업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한 부분도 있었는데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는 저소득,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5점 만점에 2.7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직업 만족도는 곧 이들이 택시 기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택배나 배달 등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택시 이용 감소와 더불어 운수 종사자들 또한 이탈하며 법인 택시 회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맞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시의 법인 택시는 일평균 운행 대수가 2024년 10월 기준 11,000대 수준으로 감소해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코로나 시기인 2022년 32.5%로 급감한 이후 지금 보시는 표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가동률이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동률이 감소한 데에는 고객 수요와 더불어 법인 택시 기사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는데 그럼 법인 택시 기사 수는 대체 얼마나 줄어든 걸까요? 이 또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2013년 4만 명대이던 서울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9년 3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코로나 시기 2만 명까지 급감해 버린 뒤 현재까지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시의 데이터를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 지방 주요 도시들의 상황 역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대도시인 부산시의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수 역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649명에서 2024년 6월에는 5,584명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는데요. 그럼 이들이 어느 정도의 평균 임금을 받기에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죠. 서울시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인 택시 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현재 231만 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2025년 3월 서울시는 법인 택시 신규 장기 근속자에게 고용 안정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법인택시 신규 운수 종사자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 원과 월 5만 원의 고용 안정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지난 3월 5일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2,296명에게 이미 고용 안정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작년에 기존의 최저 면허 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결정도 내렸는데, 법인 택시 사업을 하려면 차량 운행 대수를 서울, 부산의 경우 50대, 광역시와 시는 30대, 구는 10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돼야 하지만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택시 업계의 급격한 몰락을 막고자 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택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공급 과잉 상태이기에 망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업계의 몰락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과잉 현상은 지방이 좀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구시가 지난달 발표한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대구에는 총 15,703대의 택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수요 대비 적정 택시 총량은 1,257대로 결국 수요보다 택시가 5,446대나 많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대구역, 대구공항 주변에 가면 이렇게 길게 늘어선 택시 대기줄을 보는 게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승객을 못 태운 상태에서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장기를 두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역시 2020년 10월에 발표된 제4차 택시 총량 고시 자료를 보면 당시 면허 대수는 7만 1,817대이지만 적정 총량은 6만 139대로 전체의 16.3%인 11,678대가 공급 과잉 되어 있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같은 시기 경기도 전체 적정 택시 총량은 33,079대인데 택시 면허 대수는 37,457대로 역시 수요 대비 공급이 11.7% 초과해 적정 총량보다 4,379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작년 2024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가 제5차 총량 계획 수립 기간이기에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승객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택시의 적정 총량은 더욱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법인 택시 회사들은 더 이상 못 버티고 파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 최근 10년 사이 전체 법인 택시 회사 중에 20%가 파산해버린 대구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법인 택시 회사들도 파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와 상황이 좀 다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자료로 살펴봤듯이 현재 서울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의 택시 수가 적정 총량 이상인 상황에서 개인 택시 면허에 신규 발급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향후 적정 총량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개인 택시의 신규 면허는 동결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 개인 택시의 면허 수는 지난 10년 동안 4만 9천 대 수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개인 면허 자체가 재산이고 신규 발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희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개인 택시 면허의 양도 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코로나 시기 7,400만 원까지 하락했던 면허 가격은 점차 가격을 회복하더니 작년 초엔 평균 거래가가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5년 4월 현재 시세는 1억 1,5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에는 앞서 살펴본 법인 택시의 운행 대수가 감소하며 택시의 총 운행 대수가 줄어드는 부분의 반사 이익이 결국 개인 택시로 올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이켜보면 그동안 업계의 혁신을 번번이 막아온 고인물들인데요. 그동안 택시업계의 집단 행동은 참 다양하게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의 사례들을 살펴보자면 2017년 있었던 고령 운전자 자격심사 도입 반대와 그 이후 2018년경에 있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그리고 2020년 타다 서비스 무죄 판결에 반발했던 타다 금지법 사태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택시업계에 위기가 있을 때에는 한 목소리로 반발하며 잘 뭉쳤었지만, 최근 영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이들끼리도 갈등이 격화되는 중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전국에서 공급 과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왔던 대구시는 택시 공급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재인 의무 휴업제 재도입을 건의했지만, 이 택시 부재에 대해 지역 법인 택시 업계는 찬성, 개인 택시 업계는 반대하고 있어서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엇갈리는 의견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럼 영업이 잘 안 돼 돈도 못 벌면서 개인 택시들이 택시 부재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최근 개인 택시 면허의 가격 상승은 2021년 서울시의 택시 부재 해제를 시작으로 2022년에 택시 부재의 전면 해제가 더욱 확대된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인데, 다시 강제 영업 제한인 택시 부재가 시행된다면 면허 가격이 하락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동안 택시업계는 변화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집단 행동으로 거부하며 하나의 권력처럼 행동해 왔는데요. 그런데 현재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된 상황이 되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철면피 같은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도입 등이 논의되는 환경이 되면 또다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냥 이쯤에서 시장 경제에 따라 망할 곳은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